자,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대학원 스터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세정 학우님, 정현진 학우님 들어오셨네요. 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볼 예정인데요. 우리 저 공지를 해드린 바와 같이 네, 우리 반장 학우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을 알아보는 방법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것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우리 반장 가구님. 자, 정원아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대학원 스터디의 이번 주 차례니까 연구계획서 쓰는 방법 간략하게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제가 썼던 연구계획서 토대로 작성 방법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구계획서의 구성은 이제 여러분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 대학원의 양식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서 맞춰가지고 뭐 제목, 그다음에 뭐 서론, 방법, 뭐 예상 결과, 논의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거기에 맞춰 쓰는 게 필요하고요. 전반적인 형태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논문 형태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론 부분이 되겠죠.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부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 이제 그럼 이 연구 배경 및 필요성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적어주시고, 이런 방법대로 했을 때 실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예상 결과가 나올지 적어주시고, 가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됐던 참고 문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하나의 연구 계획서가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썼던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썼던 연구 계획서입니다. 세세하게 다 보지는 않을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제가 썼던 연구 계획서는 암묵적 연합 검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거짓말 탐지가 가능할까에 대한 연구를 제가 연구 계획서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암묵적 연합 검사를 이용한 거짓말 탐지 연구가 되는 거고,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는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란 무엇이고, 이런 거짓말 탐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왔는가, 그리고 과거의 역사는 어떻게 됐고, 그런 폴리그래프 기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다. 근데 이 폴리그래프를 통해서 거짓말 탐지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폴리그래프는 결국 거짓말 혹은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정서적인 작용을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거짓말 탐지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에 대한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도구로 제 연구에서는 거짓말 탐지용 IAT, 이 암묵적 연합 검사라는 것을 개발하고 이걸 통해서 실제 이 거짓말 탐지가 가능한지 보고 싶다. 그럼 IAT가 뭔데? 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그대로 쓰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연구계획서를 썼는지 그 느낌을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론을 구성하면 이제 연구 목표는 새로운 거짓말 탐지 도구인 IAT를 통해서 거짓말 탐지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론적인 서론을 이제 기술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연구 방법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20명의 참가자를 모아서요. 20명을 이제 거짓말 집단, 진실 집단 이런 식으로 무선 할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절차, 동의서를 받고 집단에 무선으로 할당을 하고 가짜로 범죄를 시키고 거짓말을 집단에는 거짓말을 시키고 진실은 진실로 시킨 다음에 이 IAT라는 도구를 똑같이 실시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나 결과가 잘 구분할 수 있는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탐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거짓말 탐지용 도구인 IAT 어떻게 개발할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죠, 복잡하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요. 통계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결과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 탐지 집단이 진실 집단에 비해서 이 조합 점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 집단과 진실 집단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연구 방법까지 쓰고서 그리고서 이 연구의 차별성과 독창성 그리고 논의, 함의를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는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 참고 문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썼을 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일부러 대략적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썼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럴싸하긴 한데 이런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연구 계획서를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막막하게 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컴펜세이션을 하려고 이제 여기에서 그 챗GPT가 요즘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제가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꺼졌네. 제가 IAT 거짓말 탐지를 주제로 대학원 입학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줘라고 했습니다. 제가 썼던 연구에서는 지금 거짓말 탐지 IAT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거짓말 탐지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똑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을 주는 걸 이제 GPT한테 부탁을 하면 GPT가 도와줍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는 제가 썼던 건데요. 자,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거짓말 탐지 IAT, IAT를 통해 거짓말 탐지를 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대학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줘. 자, 뭐 볼게요. 네. 자, 나오죠? 이 양식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이 나오고요. 그다음 연구의 목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론적인 배경과 선행 연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 탐지가 가능한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여기 연구 방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IAT가 뭔지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참고 문헌도 이렇게 나오죠. 자,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리스에 들어가서 논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리스에 들어가서 IAT 정한 정말 탐지나 왜 없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2020년도에 논문을 실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논문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를 중지하고 지금 방금 다운받은 논문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제가 찾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IAT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거짓말 탐지가 가능한가?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과 이 거짓을 말하는 범죄자들을 구분할 수 있나? 라는 연구로 제가 이게 언제 거야? 20년도네요. 20년도에 논문 나왔습니다. 근데, 예, 영어네요. 네, 영어입니다. 네, 초록은 한글로 있어요. 초록이 있습니다. 초록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범죄 정보 인식에 따른 용의자 변별을 위한 IAT 활용입니다. 그래서 IAT, 이 암묵적 연합 검사를 통해서 모의 범죄를 실시하고 거짓말 탐지가 가능한지 보겠다. 49명의 대학생을 유죄, 무죄, 무죄, 범죄, 노출 이렇게 해서 모의 과제를 시키고 IAT를 시켜서 이걸 통해서 D점수를 구하고 반응 시간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예상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거짓말 탐지가 가능하더라.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을 못했는데 영어로 써놨네요. 영어로 써놔서 이게 참고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원래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 서론에 제가 아까 주저리 주저리 써놨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여기 서론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서론에 있는 내용들은 논문에 다 있는 거고 이걸 그대로 따랐으면 안 되겠죠? 그대로 따랐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서 가져다가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GPT에서 지금 여기 쭉 써줬잖아요. IAT를 만약에 통한 거짓말 탐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큰 틀을 가져오시고 구조, 뼈대만 쓰는 걸로 가져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는 그 내용은 GPT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학술적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도움을 주는 도움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디서 가져오냐? 그 뼈대에 살을 더하는 건 이런 논문들을 찾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방법이 나왔었죠. 제가 그러면 이걸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건데요?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쓰는 방법도 역시 내가 지어낼 수 없습니다. 논문을 보고 이 논문에 여기 지금은 이 영어지만은 이 참가자 정보입니다. 참가자 정보 그냥 나와 있는 거고 AIAT에 대한 도구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 어떻게 모의 범죄를 했고, 어떤 식으로 나눴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데이터 분석 방법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도 이제 여기서는 실제 논문 결과지만 예상 결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으로 기술해야 될지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거짓말한 애들하고 거짓말 안 한 진실한 애들하고 패턴 차이가 나서 D스코어를 통해서 구분이 가능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좀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는 거짓말 탐지를 IAT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건 할 수 있대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거를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슷하면서도 큰 틀은 바뀌지 않는데 약간의 변인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연구 계획서가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거짓말 탐지는 가능하네? 그럼 이거 참고하면 됩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는 이제 했으니까 어떻게 조금 바꿔볼까? 제가 썼던 아이디어는 요거였습니다. 거짓말 탐지랑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거짓말 탐지 대신에, 어, 마약 탐지를 혹시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마약 탐지를 하는 것도 마약을 탐지하는 사람들이 마약 가지고 있다? 아니다. 마약을 해봤다? 아니다.에 대한 거짓말과 비슷한 원리로 구성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GPT한테 부탁을 다시 해볼게요. GPT한테 부탁을 해서 마약 탐지를 위한 IAT 개발을 주제로 대학원 입학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또 써줍니다. 제목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 마약 사용에 특화된 IAT가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구 기본적인 문제 및 가설이 나오고요. 연구 대상, 개발, 절차, 분석 방법이 나오고
기도 효과 및 의의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마약 탐지는 없지만, 알코올 중독 측정을 위한 IAT 개발을 주제로 대학원 입학 계획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있어요. 요거는 이미 많이 돼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쓸 수 있습니다. IAT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IAT를 통한 거짓말 탐지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논문에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서 보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도박 중독을 탐지할 수, 아니, 측정할 수 있는 IP 개발을 주제로 대학원 학사 입학 계획서를 작성해줘.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해주면 좋겠어. 잘 모르면 모르는 부분은 거짓말하지 말고 꽉 채워. 빼주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도박 중독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 계획서도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써달라고 했더니 이제 서론에 들어갈 그럴싸한 썰들도 좀 풀어주죠. 근데 여기는 그대로 따랐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다 할루시네이션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로 해서 요 틀에 들어갈 내용들은 결국 여러분들께서 아까 들어보셨던 것처럼 리스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쳐가지고 과연 도박 중독은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고 어떤 측정 도구를 쓰는가, 그리고 IAT를 통해서 거짓말 탐지, 알코올 중독 탐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두 개를 섞어서 하나의 틀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두 개. 뭐냐? 첫 번째는 GPT입니다. GPT. 이거 지금 제가 일부러 유료 버전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 버전 로그인 안 한 거예요. 유료 버전 로그인 안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유료 버전을 로그인 해주면 조금 더 최근 트렌드, 얘네가 검색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렌드한 주제까지 써서 자세하게 써줍니다. 근데 굳이 거기까지 필요 없어요. 뼈대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렇게 구성한 뼈대에 여러분의 살을 어떻게 채워 넣는다? 논문 하나에서 두 개 정도를 가지고 뼈대를 채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된 것들 두 개를 가져오고 거기에 또 이미 돼 있지만 여기에 섞이지 않는 하나를 가져와서 섞는 방식으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된다. 오, 그래도 좀 부담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해야 되나요? 이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GPT 통해서 한 거고,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건 박사 때 제가 쓴 거예요. 이미 연구를 많이 한 상태에서 진행한 겁니다. 이건 GPT는 여러분들 본 내용들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더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여드리자면 제 석사 때 이게 연구 계획서예요. 이렇게 됩니다. 석사 진학할 때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납불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뭐 부족하지만 채워 나가겠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만 써도 됩니다. 네. 이거 제가 석사 때 썼던 연구 계획서예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쓰고 제가 지도 교수님께 이제 많이 혼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합격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제가 실제 석사 때 썼던 연구 계획서 이게 다예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더 이상적인, 제가 괜찮은 연구 계획서 쓰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그렇게 똑같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거, 그리고 반대로, 아, 이렇게 써도 합격된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죠. Yes or No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연구 계획서를 쓰시면 충분히 도움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컨설팅을 제가 이제 이렇게 쓰고 싶어서 석사 때 대학원 연구계획서를 쓴 게 아니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런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컨설팅을,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도 교수로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누가 해줘요? GPT가 해줍니다. GPT가 도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GPT의 도움을 받아서 절대 그거 그냥 쓰지 말고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을 추가해서 작성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계획서를 이제 내라고 하는 대학원도 있고요. 일반 대학원은 다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특수대학원 중에는 연구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안 내도 되는 곳들은 너무 이제 구애받으실 필요 없는데 내야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틀을 토대로 연구계획서 일단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너무 잘 쓰려고 하면서 미루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작성해 보세요.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 도움을 저나 우리 곽윤정 교수님께 받아서 피드백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성을 해보시라.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우리 정원아 선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처럼 대학원 어떤 대학원이 괜찮을지 찾아보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대학원은 세종대학교 대학원이죠.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그래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에 상담심리 전공 소개가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전공 소개가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잘 안 돼 있는 곳들도 있어요. 이왕이면 잘 돼 있는 곳을 보는 게 좋겠죠.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교수님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권현수 교수님하고 정은주 교수님 계시고 거기에 문미란 교수님께서 도움을 지금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께서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그다음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위주로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리큘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커리큘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는 것보다는 교수, 그래서 나의 지도 교수가 되실 분이 누가 있는지, 주임 교수님이 계신 제도인 건지, 아니면 지도 교수가 있는 제도인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집 일정과 요강, 요 내용들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봄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났고, 가을 학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을 학기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은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 됩니다. 슬슬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학교를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거죠. 장학금. 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 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세사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학금 100% 그리고 수업료의 30%가 감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세종대학교는 요 정도 보면 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보통 이제 대학원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그 다음 추천드리는 대학원은 한신대학교 대학원입니다. 한신대학교 대학원 경기 캠퍼스. 캠퍼스 이름이 경기 캠퍼스로 바뀌었네요. 음. 자, 대학원 볼게요. 여기에는 정신분석 대학원 있죠? 정신분석 대학원 있고 이 안에 이제 심리학과가 있죠. 오산에 있는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공으로는 이제 임상심리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산까지 다니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좀 멀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원 네임밸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여기 왜 추천드리냐라고 하면 이 일단은 뭐야 교수진 어디였어? 네, 여기 교수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구은정 선생님, 김태환 선생님, 거유경 선생님, 안도현 선생님, 오현숙 선생님 이렇게 교수진들이 있고 한신대학교 심리학과도 강의하시고 대학원도 강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이 제 병원 선배예요. 병원 선배입니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선배이시고 예, 차이는 많이 나긴 합니다. 저보다 한참 선배시긴 한데 그래서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이 임상심리 전문가를 위한 수련을 시켜줘요. 여기서 수련을 시켜준다. 한신대학교에서 이거 수련을 시켜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센터에서 인턴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센터에서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을 받고 계신 우리 전문의 선생님 신영 선생님 계시죠? 신영 선생님께서 딱 요 모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한신대학교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원에 진학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가까운 데 가시거나 좀 그야말로 이제 가고 싶었던 네임밸류 있는 대학원을 가시는 게 좋지만 얘 내가 자격증을 꼭 따고 싶다. 전문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한신대학교를 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련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어디냐면 타의과대학교 대학원입니다. 타의과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들이 다 바뀌었네. 통합의학대학원이구나. 전공을 보면 이거 없네. 일반 대학원이 아닐까? 대학원 임상심리. 문화 검색어가 있네. 임상 상담심리 대학원이구나. 임상 상담.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도 커리큘럼이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교수진을 보면, 음, 이렇게 보면, 이 교수진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요겁니다. 차 심리상담센터.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 수련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수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전공으로 하시면 상담 수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임상을 전공으로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 임상 전공으로 수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좀 단점이 후기가 없어요. 여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아서 이제 그 내년 초? 네, 내년 초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는다. 그리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더 치열하다. 뭐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 들어갈 수만 있으면 합격만 가능하면 대학원도 거기 분당 그차 의료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수업을 한다고 하고 원래는 차 의과대학은 저기 포천 중문대학이잖아요. 그래서 포천에 있는데 이 대학원은 임상상담 심리대학원 같은 경우는 다 서울에 있고 서울이 분당에 있고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센터도 분당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그 미션처럼 드렸는데, 여러분들 가고 싶거나 궁금한 대학원이 있으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려고 적어드린 거 말고 한번 채팅창에 쳐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대학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희가 데이터가 좀 쌓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는 이제 다른 대학원들 가신 분들도 꽤 되시고요. 꽤 되시기도 하고 잘 모르는 대학원이다라고 하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교육대학원, 서강대 교육대학원. 어, 잠깐. 서강대 교육대학원 하니까 생각난다. 서강대 교육대학원에 잠시만요. 우리 학우님 성함이 혹시 기억이 안 나지? 아, 우리 이나연 학우님. 이나연 학우님께서 이번에 서강대 교육대학원 합격하셨어요. 열심히 우리 반장까지 하시면서, 저번 반장까지 하시면서 대학원 준비하셨었는데, 서강대 교육대학원 합격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모시고서 저희 그 합격 후기 한번 들어보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들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강대 교육대학원 지금 들어와 봤는데요. 전공 보면 여기 상담심리 있네요. 상담심리로 가고 싶으신 거겠죠? 커리큘럼은 잘 돼 있을 거고요. 네, 교수진을 보면 교수진이 여기 김양숙 교수님, 뭐 이분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김현식 교수님 새로 오셨고 이제 연규진 교수님, 장재홍 교수님, 홍기백 교수님 아마 이분이 그 메인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어, 화면 공유 안 돼 있어요. 네. 저만 혼자 지금 찾아서 들어왔어. 네, 여기 지금 들어왔어요. 서강대학교, 아이고,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전공에 들어와서 상담 심리인 거죠. 네, 그래서 저 여기 보면 교수진들이 나와 있길래 이거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홈페이지가 친절하지가 않죠? 네,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친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학생 수급에 별 문제가 없다. 자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가는 것은 이제 전문 상담 교사가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 상담 교사가 나오네요. 전문 상담 교사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자격증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전문 상담 자격증, 상담신 전문가 있으신지, 전문 상담사가 있으신지, 교수님들 이걸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좋습니다. 여기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들어가기만 하면 좋아요. 뭐 서강대이기도 하고, 네, 그거는 추천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이나연 학우님 모시고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입시 지원 보면 뭐뭐 준비하나요? 어, 후기에는 상답이 없네요. 상답은 없네.
전문 상담교사 2급이 나오기 때문에 후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안 뽑는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에 뽑을 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교수님들, 뭐, 사실 서강대 교수님들이면 뭐 거의 다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좀 보면, 네, 뭐, 네, 전공 주임 교수님이 그때, 왜, 조직심리학 전공 교수님이, 전공 주임 교수님을 하고 있지. 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충분히, 네, 진행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추천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교육 연구 치료나 아동 교육 상담, 아동 교육 상담, 아, 그죠. 그건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아버님 말씀하시는 그 분야들은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전공들이 열려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디가 괜찮을지, 그 어디가 괜찮은지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대학원을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냐, 취업을 할 수 있냐, 아니면 공부를 더 지속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대학원의 목적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지속하는 건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언을 좀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 아동교육 상담이나 교육연극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아 군님은 충남대학교 조성근 선생님, 조성근 선생님,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관심 있는 분야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조성근 선생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성근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한 교수님이잖아요. 그 특강대 계속 모시고 하죠, 제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제 학생 때부터 이제 선배이자 저의 그 멘토 같은 역할이셔가지고 제가 원래 조 선생님하고 친하긴 한데 조 선생님은 특수대학원은 안 하시고 일반 대학원만 하고 있어요. 일반 대학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의 임상심리 전공으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경쟁률이야 당연히 치열하겠지만은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분야랑 상관없이 적극 추천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네, 조성근 선생님 쪽은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고, 여기는 또 일반 대학원이기는 한데, 우리 조성근 선생님께서 또 개별적으로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 좀 수련을 시켜줄 수 있도록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지역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추천, 적극 추천입니다. 네. 네. 괜찮아요. 제가 지금 한번 준비해 보시죠. 우리 정원아구님 지역이 어디세요? 대전 쪽이신가? 대전 쪽이시면은, 대전 맞죠? 수원이에요? 다니시는 게 괜찮나? 괜찮으시다고 하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좋은 자세이세요. 네, 붙으면 옮기시면 되죠. 네. 그래서 대학원부터 수련까지 네, 붙으면은 쭉 이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작년에 연구년이셨고 올해부터 좀 활발하게 다시 학생들 뽑고 계셔가지고 네, 추천할 만합니다. 다음에 제가 조 선생님 모시고 이제 이제 센터에서 특강도 자주 하고요, 제가. 그다음에 학과 특강할 때도 모시고 올 테니까 그럴 때 오셔가지고 좀 눈도장 찍으세요. 눈도장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 학생 뽑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사감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앞에 와서 인사하고 관심 있는 척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거 보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른 부분들한테는 이게 사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데 네, 조성근 선생님은 네, 이렇게 오셨을 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박지아구님은
아, 세종대? 그쵸. 뭐, 다른 전공은 제가 추천해드리기 어려운데, 세종대는 뭐 추천해드릴 만합니다. 네, 추천해드릴 만하고요. 우리 장세정아구님, 성균관대학교 특수대학원, 성균관대학교 교육특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대학원이 아니고 따로 있나 보죠? 교육학과? 그냥 교육대학원인 것 같아요. 이제 특수대학원의 교육, 교육학과의 교육대학원이죠. 교육대학원의 어디냐. 이렇게 많아. 전공이 뭐가 있나. 특수대학원의 교육대학원의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특수대학원의 교, 교육대학원의 상담교육정. 이거 맞으시죠? 장세정 아버님? 교육대학원이네. 그냥 교육대학원 맞는 것 같고. 상담교육. 상담교육이고, 오해 등록이고, 뭐 이런 거는 다 비슷하고요. 대체도 있는 것 같고. 커리큘럼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괜찮고. 문봉준 교수. 이분이네. 이동훈 선생님이 상담 교육학과 교수시고, 교육학과 베이스시구나. 교육학과 교수시고, 자격증이, 자격증을 안 써놓으셨네? 자격증을 안 써놓으셨는데, 근데 뭐, 지금 위분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한데, 학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상담학회랑 상담심리학회 다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한상심이나 한상 자격증은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면은 밑에서 수련받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큰 문제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교육대학원이 공고 내는 거고, 9월, 3월 전기 후기 다 있고, 상담교육과정. 어, 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고, 교수님도 괜찮으시고, 자격증 있으시고, 그다음에 교원 자격증이 나오나? 전문상담교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차이가 있는데,
제대로 써있진 않네. 아, 성균관대는 약간 좀 애매하게 써있네요. 서강대는 좀 적극 추천 같은 느낌인데, 성균관대는 뭐 당연히 성균관대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모호합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좀 모호해요. 서강대가 더 추천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 좀 되게 애매해요. 이 자격증도 좀 애매하시고, 그다음에 이 자격 그 본인 자격증도 좀 애매하신데 이 대학원 자체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좀 애매해요. 이게 보통 명확하면 그냥 명확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 기술해 놓으신 게 조금 네, 걸리네요. 좀 걸립니다. 그래서 서강대를 더 추천. 더구나 이제 서강대는 전문 상담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상심이나 한상 자격증도 다 가능할 거고, 이 베이스가 교육 아니시고 상담 전공이셨기 때문에 다 괜찮으신데 성균관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뭐 비추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이 정도면은 네, 이왕이면은 서강대가 더 좋아 보입니다. 한신대학교 아동상담학과, 아동, 아동상담학과, 아동교육상담학과구나. 그러니까, 그렇네요. 여기 이 전공에 들어있네. 낙석사고, 아동발달, 아동상담. 내용은 정말 딱 그 말씀하신 부분에 엄청 포커싱이 잘 돼 있는 텐데, 이제 이걸 나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모르겠어요. 그냥 교수님들은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다 좋으신 것 같은데, 전공도 그렇고, 좋으신 것 같은데, 이 전공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교육대학원, 네, 여기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신대학교까지 가서 사실은 임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을 받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연결해서 시켜주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지. 다른 전공들, 뭐 예를 들면 교육대학원의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공들은 사실은 서울에 있는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굳이 오산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산까지 가시는 건 이제 임상 전공했을 때 이제 수련을 여기서 시켜준다라는 여기만의 장점이 있어서지 제가 막 한신대학교 자체를 잘 알아가지고 뭔가 연결돼 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성균관대보단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서강대를 더 추천이고, 그 다음에 세종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비하면 장점이 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덜한 것 같기는 해. 아무래도 이 한상심이나 한상 자격증 수련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이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장점은 우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록금 할인이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위치도 그렇고 등록금 할인도 그렇고 이런 좀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임상심리사 1급 지금 제가 수련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나마 이제 추천드리고 여기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가실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다면 지금 찾아본 데 중에서는 서강대가 제일 추천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대학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조성근 선생님한테 가는 거는 뭐 항상 추천입니다. 우리 조성근 선생님 인품도 훌륭하시고 실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네, 어, 한신대학교에서요. 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서 그, 네, 한신대학교는 임상 말고는 네,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서 임상 말고는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우리 대학원 스터디 들어와가지고 여기 어떤지 좀 같이 보는 식으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곽윤정 교수님께서 또 알고 계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과 할 때, 스터디 할 때도 계속 여쭤보시고 그러면서 진행하고 여러분들끼리도 한번 정보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우리 지금 불타는 여름까지 열심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버텨서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싸움입니다. 대학원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남으신 분들 중에는 결국 대학원을 다 가셨다. 반복 말씀을 드리죠. 열심히 해보셔서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평일 늦은 밤까지 우리 열심히 스터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같이 스터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